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화오션이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에 지금 출사표를 던져 있죠.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 전시회에 이 한화오션 부스에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그래서 이 한화오션의 부스를 보고 와, 한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무기, 이런 좋은 무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구나 라고 극찬을 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잠수함을 보면서, 또 그 잠수함에서도 탄도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좋구나 라고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 이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 4조 원짜리입니다. 완전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한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제 짝퉁 하이마스를 도입 그리고 실전 투입 준비한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 운용자를 추적해서 타격하는 정찰 풍선 시험 배치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대량의 전술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포병 무기를 곧 공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유럽 정보당국이 이란이 우선 선적 중인 무기가 이란판 하이마스로 선전되고 있는 파스 360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소식통들은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중국과 스텔스 전투기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인 이집트에 수-57 전투기와 KH-69 공중발사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패키지로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카이로에서 개최된 이집트 국제 에어쇼 기간 중 나온 제안인데, 이집트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불가리아와 협력해 100대의 신형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리아가 기증한 구형 BTR-60을 환골 탈퇴시킨 코룬지라는 신형 장갑차인데, 스트라이커 장갑차 못지않은 기동력과 방호력을 가진 고성능 장갑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해외 기술 협력을 통해 노후화된 T-72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차 1770대를 조달하는 FRCV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해외 기술 이전을 받아 최소 60% 이상의 국산화율로 신규 전차를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1차 물량으로 590대가 배정되는데, 과연 어느 메이커가 이 죽음의 성배를 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러시아의 FPV 드론 사용 확대에 대응해 우크라이나가 놀라운 무기를 시험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파를 역추적해 러시아군 FPV 드론 운용자의 위치를 찾아내고 아군 화력 자산의 공격을 유도하는 기구형 정찰 장비를 전선에서 실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바로 하이마스를 능가하는 이란의 다리장 로켓이다 라고 선전하고 있고, 이걸 이제 곧 러시아에 제공해준다, 실전 배치한다 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톤 정도 되는 이삿짐 센터, 그 차량하고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겼고, 5톤 우리 이삿짐 차량들 보면 이렇게 뭔가 이 안전화 장치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이제 크레인 왔다 갔다 올려야 되니까 뭐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붙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장 로켓 발사관이 있는데, 뭐 사격 제원 같은 건 어떻게 입력하는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냥 발사관만 있습니다. 발사관을 이렇게 기준기로 틸트만 하는,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하이마스를 능가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뭐 사격하는 동영상 보시면 뭐 일단 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로켓은 368mm, 굉장히 대구경이에요. 그리고 유견장, 3연장, 4연장, 6연장 뭐 꼽기에 나름인데, 뭐 최대 6연장이고, 보시다시피 일반 상용 차량 사용해서 가격은 아주 싸겠죠. 그리고 사거리는 무려 120km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 네티즌들이 야, 우리가 하이마스보다 더 좋아 하고 이렇게 하이마스와 비교하는 이 파스 360의 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상태면 하이마스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탄도 중량도 하이마스는 90kg, 여기는 150kg. 사격 GMLRS 같은 경우에 70km인데 여기는 100km. 최대 속도는 마 2.5인데 여기는 마 4. 이게 실화냐? 라는 건데, 문제는 이 성능이 나오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이란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사실은 정말 거짓말 그리고 부풀리기가 너무 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켓이란 게 다련장 로켓이란 게 아주 원시적인 그런 작동법으로도 여러 발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력적이긴 하다. 너무 우습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정확도는 사실 저는 담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글로나스를 통해서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정확도는 담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화력은 좀 셀 것이다. 구경이 368mm나 되니까 이런 무기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집트가 우리 뭐 FA-50 산다 뭐 이렇게 연막을 잔뜩 피워서 우리 FA-50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김정숙 여사가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관광 홍보해 주기 위해서 또 따로 사진도 찍고 했던 바로 그 행사에 블랙이글 가서 공연도 해주고 그랬던 시기였죠. 그런데 우리 FA-50은 이제 쏙 들어가고, 또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집트하고 무기 판매에 있어서 깊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워낙 지금 수상해서. 그래서 지금 중국의 J-10C 4.5세대 전투기, 그리고 J-20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J-35 중형 스텔스 전투기, 이렇게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잠깐 우리 것도 좀 있거든 하고 수호이 57 거기다가 KH-69라는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제안을 패키지로 했어요. 이 KH-69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400km 날아가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니까 뭐 실제로라면 그 정도 성능이 나온다면 대단히 위력적인 거죠. 그리고 내부 무장창에 여기에 4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집트는 중국제를 사면은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고, 러시아제를 사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인데, 과연 이집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우리 FA-50은 그냥 여기는 신경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장갑차를 만들었어요. BTR-60. BTR-60이 어떤 거냐? 차량용 장갑차의 그냥 뭐 시조새격인 그런 장갑차죠. 그걸 이렇게 개량해서 만들었어요. 덩치 키우고. BTR-60 같은 경우에 7.62mm 소총탄 정도만 방어가 되는데 이건 14.5mm 기관포까지 방어가 돼요. 그리고 BTR-60 후방 도어가 없는데 후방 램프를 만들고 방어력 강화시키고 덩치 키우고, 엔진도 이 BTR-60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 180마력짜리 가솔린 엔진인데 330마력짜리 디젤 엔진으로 바꾸고, 그래서 BTR-60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불가리아가 이 BTR-60을 100대를 줬어요. 100대를 준 걸 우크라이나가 그걸 완전히 저렇게 탈퇴 환골시켰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도가 또 한 번 뭔가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1770대 규모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 들어가는데 최소한 60%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해서 국내 현지 생산하겠다라는 거고, 해외 기술 제공받아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컨셉인데 그냥 인도 네티즌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K2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인도,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 이런 데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독이든 성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T-14 아르마타 러시아가 그거 해,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는데 니들 그냥 다 가져가, 돈만 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자, 이거 정말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사활적인 무기 개발을 하고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FPV 드론, 소형 드론을 가지고 이 휴대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해서 타격을 하죠. 그런 FPV 드론을 막기 위해서 안티 드론 제모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건 아예 이 드론이 날아오면 그 드론과 교신하는 원점이, 전파 원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조종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전파 원점을 탐지해서 이 기구가 쫙 떠 있어. 기구니까 이제 오래 채공할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투를 하면 전장 상공에 띄워놓겠다. 그러면 이제 그 기구가 있는 상태에서 전파를 쫙 수집하고 있는데 드론이 날아온다?
그런데 그 드론을 조정하는 전파 발신은 어디야? 저기 오케이. 좌표 어디야? 좌표 딱 해서 화력 유도를 하는 거죠. 포를 쏜다든지 아니면 드론 날려서 직접 타격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이런 정찰 장비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소형화하고 좀 더 오래 채공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이거 정말 획기적인 이런 장비가 아닐까 생각하고 우리 군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가격 싸게 그리고 오래 채공할 수 있게 만든다면 북한도 아마 드론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그런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인 폴란드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한화오션이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폴 포지션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최근 폴란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영국은 물론 폴란드 내부의 든든한 협력자까지 확보하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최소 3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폴란드 해군 차세대 잠수함 사업, 일명 오르카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한화오션이 영국 밥콕, 폴란드의 WB 그룹과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고 현지 방산 전문지들이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한화오션은 현지 시각으로 9월 3일부터 키엘체에서 열린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2024 행사 기간 중 폴란드 최대 민영 방산업체인 WB 그룹과 잠수함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한화오션이 오르카 프로그램을 수주할 경우 WB 그룹이 향후 이 잠수함의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위해 WB 그룹은 한화오션과 함께 잠수함 수주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지난해 체결된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과의 파트너십에 이은 두 번째인데요. 밥콕 역시 이번 오르카 프로그램에서 한화오션과 신형 잠수함의 무장과 센서 등의 통합 작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한화오션과 공동 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밥콕 인터내셔널은 이미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 그룹과 에로헤드 140 호위함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건함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요. 미에츠니급 방공 호위함으로 명명된 이 호위함은 현재 초도함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해군 전문지 네벌 테크놀로지는 한화오션의 이 같은 포지셔닝에 대해 이번 사업은 폴란드에서 한국을 위한 또 다른 기회라고 평가하며 한화오션의 수주 가능성을 유력하게 평가했는데요. 올 상반기 4조 원이 넘어갈 이 대형 사업 수주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의 장보고 3 배치 2가 지금 제안이 되고 있죠. 자, 한화 부스가 현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폴란드 대통령이 왔어요. 와서 여기 보면 뭐 많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장비들이 많구나 라고 하면서 특히 이 잠수함을 보면서 여기 이제 탄도미사일이 심어져 있으니까 와, 탄도미사일 너무 좋죠.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다. 그것도 10발이나 쏜다. 이 MTCR만 좀 해결이 되면 아마 이거 미국이 이 정도는 뭐 익스큐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폴란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SLBM을 운용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잠수함 여기에 대단히 큰 매력을 느꼈다라는 게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고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수주를 하려면 파트너들이 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PGZ 그룹은 국영이고 민영 중에서 가장 큰 방산업체인 WB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잠수함을 납품을 하면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후속 군수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현지에서 해주는 이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마치 지금 미국의 해군 MRO 유지보수를 우리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WB 그룹은 한화가 이 사업을 수주받아야 자신들의 매출이 올라가니까 같이 노력을 해주겠죠. 그리고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 지금 이 폴란드 해군 분야에 군함을 납품하는 등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으니까 폴란드 해군들과 네트워크가 돼 있겠죠. 자, 그렇게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지금 전방위로 물건 좋고 그리고 동맹 좋고 하니까
거의 뭐 폴 포지션이다, 1등이다 라는 건데요. 경쟁자 보면 저는 이게 제일 강력한 경쟁자라고 봅니다. 독일의 212형, U212 CD형인데 기준 배수량 2,400톤, 만재 배수량은 그보다 더 크겠죠. 여기에다가 폴란드가 원하면 수직 발사관까지 넣어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 설계 변경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이게 저는 제일 강력한 경쟁자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뭐 수직 발사관 이런 거 없어요. 프랑스 나발 그룹의 스콜펜, 이 스콜펜은 덩치가 작습니다. 2,00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뭐 이거는 사실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는 수준이고, 또 스페인의 나반띠아의 S80 플러스, 이것도 S80 자체가 시험 운행하다가 바다에 들어갔다 못 나왔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다시 이름을 바꿨는데, 저는 이것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 폴란드는 독일과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또 이 폴란드 새 대통령이 친독 성향이죠. 그래서 독일 212형 잠수함과 우리 한화오션의 잠수함이 결승전을 치를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친독 성향이라고 알려진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 잠수함 모형을 보고 너무 좋다, 특히 이 탄도미사일 정말 인상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크게 걸어봐도 좋지 않을까. 4조 원짜리 사업이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